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스토리 순서입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오늘은 비하인드 스토리 6번째 순서인데요. 제 옆에는 정혜주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래 강원도 횡성에서 지금 좋은 작품 하나를 좀 쓰고 계신데 다음 달에 탈고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오셨네요. 네. 네. 그 작품이 무슨 작품입니까? 간단하게. 예. 우리 결의 고대 역사에 관한 소설이에요. 네. 그 정도까지만. 네. 너무 많이 힌트를 주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책도 나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는 이제 권기옥 평전의 작가로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권기옥 평전 하면은 권기옥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또 독립운동가시죠? 네. 예, 권기옥 선생님의 평전. 제목이 날개옷을 찾아서 2015년도에 낸 책인데요. 이 책을 홍보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네. 1년 후에 홍보했던가요? 그 박원순 시장님이 네. 홍보를 크게 하셨던데요. 예. 예,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트위터에. 트위터도 올리고 네, 페이스북도 올리고. 예. 제가 트위터 내용을 그때 읽었는데 제가 좀 메모해 왔거든요. 어떻게 트위터로 오셨냐. 날개옷을 찾아서, 이게 권기옥 평전 제목이죠. 네. 날개옷을 찾아서 조국 독립을 위해 비행기로 조선 총독부를 폭파하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비행사가 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눈물 한 바가지는 흘렸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그러게요. 예. 어디서 오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트윗 덕분에 좀 책은 좀 많이 팔리셨나요? 마침 그때가 2015년 광복 몇십 주년 되는 해였는데 어떻습니까? 왜 주춤하시죠? 박원순 시장님 덕분에 네. 한 50부? 50부요? 네. 박 시장님이 그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습니까? 이거. 야, 50부. 이거 잘라야 되나요? 어떻게 아닙니다. 되나요? 박 시장님이 트윗을 좀 더 한 번 더 날리셔야 되는데, 예. 500부는 팔려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윗이 별 영향이 없었다. 예. 아니 50%라도 뭐. 너무 비참한 얘기를. 예. 그럼 권기옥 선생님 얘기 좀. 예. 권기옥 선생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세요. 네. 1901년에 평양에서 태어나셔서 네. 그 평양 숭의여학교 시절에 1919년 3.1운동에 참여를 하시죠. 네, 숭의학교가 지금 이제 남산으로 이제 와 있죠. 네, 그렇죠. 그때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고 상해로 망명을 하세요. 네. 망명을 하시는데 이 권기옥 여사님이 처음 비행사의 꿈을 꾸게 된 것은 네. 망명하기 전에 또 3.1운동도 이전에 네네. 17살 때 네. 그 평양을 방문한 미국인 고개 비행사 네.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을 보았을 때예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당시 이 고개 비행이 한국의 청년들에게 굉장히 운명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 고개 비행을 보고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라고 하는 안창남 남 비행사도 이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가 되기를 결심했고. 야, 그 장소가 참 중요하네요. 거기서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꿈을 갖기 시작했네요. 예. 네. 권기옥 여사님도 평양에서 이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네. 보통 그런데, 그 시대에 비행기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특히 여성으로서 무섭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무섭다라기보다는 일단 신기하다. 놀랍다. 그게 컸을 것 같고요. 예. 권기옥 여사님이 뭐 굉장히 당차신 분이어가지고 한 번도 그걸 보고 겁났다, 무섭다라는 생각은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권기옥 선생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권기옥이라는 인물을 제가 또 알게 된 계기는 그 영화 청년 때문에 제가 또 권기옥을 알게 됐는데 그 청년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 없는데 또 실제 그 영화 때문에
저희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우리 정혜주 작가님이 또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됐는데 그 청년 영화가 개봉이 되고 우리 정혜주 작가님이 그 영화에 대한 뭐 비판적인 글, 반론이랄까? 바로잡을 부분? 사실을 밝히는 네,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마뉴스에 연재를 좀 하셨잖아요. 네. 예,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연재를 하시게 됐나요? 글쎄요, 그때 그 영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박경훈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다라고 네,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2002년 정도부터 박경훈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 근데 박경훈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비행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경 여사보다 2년이나 늦게 1927년에 그 3등 비행사 자격증을 땄고 2년 후에. 그렇죠. 자격증이 2년 늦네요. 그렇죠. 네. 늦고 하지만 누가 최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사람의 그가 살았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박경훈 같은 경우는 그 친일 비행을 하다가 네. 추락사에서 사망한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 비행협회가 발급한 비행사 자격증을 따고 네. 일본에서 비행을 하다가 네. 1933년에 만주국 1주년 건국 기념 네. 황군 이문 친선 비행을 하다가 네. 추락해서 사망을 한 경우거든요. 33년도에 만주국이 생긴 1년을 기념하는 비행 대회. 네, 비행 대회가 선전 비행. 선전 비행. 예. 비행사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일제는 처음에는 남성 비행사로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선전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성을 하는 게 더 멋있겠다.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일본인 여성 비행사를 생각을 했어요. 아, 일본인. 그러다가 1932년에 그 이봉창 의거가 있죠. 있었죠. 또 윤봉길 의거도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조선인 여성 비행사로 하면은 훨씬 더 파급력이 크겠다. 그래서 일본과 또 조선과 일선융화라는 측면에서 만주가 네.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네. 부분에서 조선 여성 비행사가 좋겠다 해가지고 그 박경훈이 선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음덕으로 선전 비행사로 네. 선정이 된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영화가 됐을까요? 최초의 여성 비행사도 아닌 분이고 한데. 그분이 영화화 되는 과정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선 1997년에 네. 박경훈에 대한 평전이 네. 일본에서 발간이 돼요. 일본에서 먼저. 일본의 유명한 반전 평화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인 카노 미키오 여사가 네. 그 박경훈 평전, 그래서 건널 수 없는 해협이라는 평전을 발간을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1940년에 조선에서 태어나셔서 네. 그 조선에 대한 상당한 미안감과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연히 박경훈, 조선 최초의 여성 비행사 박경훈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평전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하시다가 박경훈이 너무 명백하게 자기 결의를 배반한 친일 행정이 명백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일본의 전범들이 박경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고 네, 여전히 활용되고 있군요, 사후에도. 그렇죠. 예. 여전히 그걸 보고 굉장히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결국은 중단을 하세요. 그 평전 작업을. 예. 그 한 10년 동안 묵혀뒀다가 네네. 1992년인가 그 걸프전 있죠. 네.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기서 그 남녀 평등을 주창하면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여성 전투 비행사가 폭격을 했대요. 아, 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이카노미키 여사가 이제 전쟁과 평화 또 전쟁과 여성이라는 그런 화두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의식 갖게 되면서 박경훈 평전을 완성을 해야겠다. 네. 이분의 어떤 친일 행정이나 이런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거 자체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면서 한 여성이 또 식민지 여성이 어떻게 그 일제의 어떤 제국주의 치어걸로 이용되고 활용되다가 희생됐는가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평전을 쓰신 거예요. 제국주의 치어거리라는 표현은 그 분의 표현이죠. 예, 그 작가분의 표현. 네. 제국주의 치어거리였다. 네. 그게 카노미키 여사의 이제 박경훈에 대한 평가죠. 평가예요. 한 줄 평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전을 완성을 하셨는데 그래서 1997년에 이게 이제 평전이 발간이 되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이인화라는 소설가가 있었죠. 지금 감옥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전 이대 교수 예, 유철균. 최유라 사건으로. 네. 예. 그 정유라 사건 죄송합니다. 예. 옆에서 네. 조정해줬어요. 네. 우리 정혜주 작가님의 따님이 제 옆에 앉아 있거든요. 따님이 정정해줬습니다. 예. 정유라 사태 때 감옥 가신 예. 소설가 이인화. 예. 소설가 이인화 씨가 일본에 우연히 갔다가 일본의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네, 네. 그냥 깜짝 놀랐겠죠. 아니. 신봤다. 본인으로서는 신봤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화사랑 섭외를 해서 이걸 기획하고 네. 초기 시나리오를 이인화가 썼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영화가 제작에 들어갔고 네. 2005년 이제 겨울에 이게 네. 개봉이 됐죠. 네, 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예. 그 내용은 정말 심각하죠. 봐주기 어렵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기 때문에 당시에 제작비를 100억을 들였고 당시에 100억. 야. 그러니까 10년 벌써 전에 13년 전인데. 예, 예. 밀정이 100억을 들였거든요.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네요. 암살이 예, 100억을 예, 예. 들였는데 그 홍보비를 40억을 썼어요. 아, 청년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 버스에 이렇게 쭉 예, 랩핑한다는 거 하죠. 예, 랩핑한다고 그렇죠. 그게 하죠. 처음 그 청년이 처음 시도를 아, 했고 그게 첫 번째 홍보를 홍보. 굉장히 많이 예, 했었어요. 예, 예. 그리고 비행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작비도 많이 썼었고. 그렇겠네요. 예.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영화 홍보를 계속 보면서 네. 최초 여성 비행사를 계속 홍보하는 걸 보면서 일단 그거부터 틀린 거죠. 그렇죠. 그거부터가 틀렸고 바로 네. 잡아야 하고 네. 그리고 영화 내용은 어떤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음. 제가 이제 그 초창기 인화 시나리오를 봤어요. 아, 예. 그때는 이회나 소설가님 친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영화사 쪽에서 우연히 입수를 해서 제3자를 보게 된 통해서 네, 그렇죠. 발이 넓으시네요. 예. 충무로에도 발이. 예. 그런데 정말 황당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시나리오는 정말 뻔뻔해요. 아. 그러니까는 뭐 친일이면 어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영화는 어떻게든 좀 미화시켜 보려고 하고 네네네. 변명을 해 보려고 하고 예, 예. 사실 변명하는 게 사실은 더 나빠졌는데 네, 네. 그 이인화 시나리오는 정말 뻔뻔해요. 친일이면 어때요? 거기 뭐 박정희 주의자니까 이인화 씨는 그렇죠. 뭐 그럴만하죠. 그래서 예. 뭐 박경원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그 당시 대신인 그 코이즈미 채무 대신 앞에 가서 그 차를 딱 들어맞고 들어 누우면서 할복을 해요. 할복을 시도를 해요. 시도를, 그러자 그 사무라이 출신 코이즈미 지금 감동받고. 예, 코이즈미 채무 대신이 그 이전에 그 코이즈미 총리의 할아버지세요. 네네네. 감동을 받아서 네. 이제 조선인 중에 저런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성을 스카우트를 하는. 첩으로 들여요. 아, 정말 스카우트를 했네요. 이인화 시나리오는 첩으로 들여요. 아, 정말 스카우트를 했네요. 예. 집으로 스카우트 했으니까. 네, 자기 그렇죠. 안방으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호요식하고 살다가 이 여성 박경원이 이건 내 인생이 아닌데 하면서 다시 비행기를 타게 되고 시나리오 상에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 상에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비행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추락사에서 사망하는 걸로 네, 네, 초기 네. 시나리오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대로 나왔으면 난리 났겠습니다. 너무 웃겼겠죠. 예. 제가 열심히 싸웠겠네요. 그때 나왔으면요. 극장 가서 불질렀겠는데 제가. 근데 문제는 예. 이제 실제 영화를 보니까 영화는 이제 영화가 중간에 감독이 바뀌기도 하고 네, 제작비 네. 때문에 영화가 오랫동안 그 지체되기도 하고 네네네. 한 3년도 넘게 그러면서 비용이 더 많이 또 소요가 예, 되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감독은 이제 이인화만큼 뻔뻔하지 않았던 윤 것 감독님.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걸 많이 이제 좀 고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가공의 인물로 독립운동에 연루돼서 결국 고문받아 사망하는 애인이 등장을 하는 네, 거예요. 예, 예. 박경원의 애인 김주혁이 네, 네. 독립운동에 연루돼서 네. 고문받아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군인이었지만 예, 일본 그렇죠. 군인이었지만 예. 실제로는 독립운동가였다. 예.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설정.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경원도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네. 그리고 결국은 그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비행기를 일만 친선 비행을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고 없었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장면에 애인의 그 유골함을 안고 비행기를 타는 게 마지막 장면. 예. 뭐 이런 거니까 예. 사실은 이제 영화를 모르고 박경원의 실제 행적을 모르는 분들 같은 영화를 보고 저런 그 어떤 중간적인 어떤 지식인 내지는 네. 회색인인데도 저렇게 결부돼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되게 약간 연민정을 느끼는. 예.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분들도 계시는 네,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박경원의 실제 행적과 이 영화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정말 사실은 이인화의 초기 시나리오보다 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행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면서 관객한테 평가하게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카노미큐의 여사의 평전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인화 씨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친일했다. 예. 근데 어때? 그게 뭐 어때 이런 거였고 어떤 거였고 이제 영화는 친일은 했는데 좀 약간 좀 그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그럼 약간 뭐 좀 사정을 봐달라. 희생자였다. 사정을 봐달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영화가 더 예. 일반 대중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렇죠.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청연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청연 때문에 거꾸로 권기옥 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기옥이 1호였어? 이런 거죠. 이제 영화에서는 1호는 박경원이야 라고 했는데 정 작가님은 아니야 1호는 권기옥이고 심지어 권기옥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듣고 야 정말 너무 다행이다.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친일파였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다행스럽게 권기옥 여사님께서 독립운동을 경결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청년을 비판할 수도 있었고 이 권기옥을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세용지마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예. 우리 이제 역사 박경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얘기해 주시죠. 예. 박경원에 대해서. 박경원이 한국사에 어떻게 호명되는가, 불려 나오는가. 네. 이 점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돼요. 좀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예. 박경원은 1933년에 죽은 다음에 신문에 이제 해방되기 전까지는 신문에 가끔 추모 글들이 나오긴 했지만 해방된 후에 철저하게 한국에서는 잊혀집니다. 네. 잊혀지는데 박경원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오냐면 1963년에 한일협정 추진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한일협정 추진을 하게 되면서 일단 민간 차원에서 뭔가 교류를 하자 해서 일본의 여성항공협회와 한국의 여성항공협회가 교류하고 친선 비행을 하게 돼요. 그때도 한국의 여성항공협회가 있었는가 봐요. 한국 여성협회가 막 생겼는데 그때 지금도 살아계신 김경호 여사. TV에 자주 나오시죠. 요즘은 좀 안 나오시더라고요. 최칭 자신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주장하시는 그 김경호 여사가 이제 앞장서서 일본하고 교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쭉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경호 여사가 인터뷰할 때마다 박경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경원은 일본에서 알려진 비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여성항공협회와 교류하면서 김경호 여사가 그때마다 박경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철저하게 박경원은 해방 후 잊혀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공기옥과 박경원이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종종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경호 선생이 그 당시 한국 여성 조선사협회 회장, 한국 여성 항공협회 회장으로서 그분이 이제 박경원을 호출을 했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유명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일선 융화의 상징으로서 다시 박경원이 호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예. 그 이후엔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인화가 다시 살려냈고. 박정희주의자 이인화가 다시 살려냈고. 이인화 씨가 실력이 이렇게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을 호출하는 데는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정희도 그렇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살려내는 거는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2번 죽였죠. 오히려? 예. 청해원이 2번째 추락을 하게 된 거죠. 네, 사실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쓸 때는 그렇게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을 알리자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한 줄이라도 진실이 알려지고 기록돼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썼는데 굉장히 파장이 컸고 그때 많이 읽었어요. 그 홍보비 40억 들였던 것의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 40억의 파장이 사실은 버스에다 랩핑까지 해가지고 광고만 하지 않았어도 정혜주 작가님 몰랐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버스에다 홍보하는 바람에 지금도 사실은 영화는 서울에서 23만 명이 들고 끝났어요. 23만 명. 100억이 넘게.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그 홍보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영화는 안 봤지만 박경원 청년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그 장진영이 장진영이 돌아가셔가지고 더더욱이나 예, 그래서 이런 그렇죠.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비판적인 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장진영 배우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문과 예. 공격을 좀 받으셨죠.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예. 장진영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예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고 씩씩한 네, 그런 네, 이미지가 있어서 네, 네. 좋은 배우였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 비판을 더 하고 싶은데 예. 그 두 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이 배우들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근데 배우 잘못은 아니죠, 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배우들 잘못은 아니니까. 결국은 그렇게 불러냄으로 해서 청년이 다시 두 번째로 추락하게 되었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문화예술계의 학습 효과는 충분히 준 것 같아요. 친일 맞습니다. 학습 효과, 맞습니다. 친일 소지가 있는 인물은 다루면 절대 안 된다. 네. 또는 제대로 다뤄야지 미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2005년도가 이제 오마이뉴스가 2002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때 한참 오마이뉴스 주가가 엄청났거든요. 네. 2004년도에 친일명 사전 모금도 오마이뉴스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의 또 중심의 언론이 또 오마이뉴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아주 중심적이었는데 그 이듬해 이제 2005년도에 청년 비판하는 글을 쓰셨으니까 조회수 네. 엄청 났습니다 그때. 그렇죠. 인터넷에서 댓글 전쟁도 엄청났습니다. 네. 오마이뉴스가 감사패를 따로 준 적은 있나요? 이달의 기자상 돈 주든가요? 그리고 그 원고료? 독자들이 옹고료 주는 거 맞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15만 원이 뭡니까? 15만 원이. 예, 정말. 아까 그 박원순 시장님의 트위터 때문에 50건 덮었다는 거 더불어 이게 15만 원이 뭡니까 이게. 예, 그럼 넘어가고. 이 선생님께서 정 작가님께서 이 권기옥이라고 하는 여성을 또 호출했잖아요. 그 그렇죠. 이인화가 이제 박경원을 호출했다면 우리 정혜주 작가님은 권기옥을 이 시대에 호출하셨는데 호출한 이유가 뭡니까? 제 옆에 있는 따님 때문에 호출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네, 그래요. 그 따님이 이렇게 컸어요. 네. 그 우리 딸이 10살 때 10살 때. 10살 때 그 딸을 데리고 서점에 가서 네. 좀 이렇게 자라는 딸에게 역할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성 인물이 없을까? 딸의 하고 본이 책을- 될 만한. 그렇죠. 네. 찾았는데 정말 책이 내가 30년 전에 읽었었던 책하고 거의 그대로군요. 그대로인 거예요. 네. 유관순 이외에 별로 없죠. 뭐. 유관순, 신사임당, 나이팅게일, 퀴리 부인 하나 추가된 게 마더 테레사. 예. 저한테는 없었는데 제 때는 없었는데. 혹시 박근혜 책은 없었나요 그때? 아, 그때는 없었어요. 다행이네. 그런 거 예, 없었어요. 그걸 보고 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여성의 이상도 바뀌는데 이렇게 본이 될 만한 여성 인물이 없다니 네. 이건 정말 굉장히 이제 놀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 인물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쭉 찾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찾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여성이 공경 여사였어요. 근데 처음에 공경 여사도 정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A4 용지 반 정도 한 10줄 정도 되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 10줄의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어. 일단 여성 비행사였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일본인 밀정을 처단했다라는 얘기. 몸집도 작으세요 보니까 몸집도. 키가 163이셨거든요. 163. 예. 그 당시로서는 작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진에는 보니까 되게 남성 비행사들 옆에 있어 그런지 예, 되게 예. 왜소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부 비행사보다 컸고요. 아. 서울부 비행사 160이었고요. 예. 그 시동생인 이상화 선생이 163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비행복을 줬더니 딱 맞았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상화가 예. 그 시인 이상화. 네. 시동생이죠. 예.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따님 그 10살 때인데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그게 2002년이에요. 2002년도. 2002년. 아, 따님 나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료 조사를 쭉 해서 한 10명 정도의 여성을 제가 뽑았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권기용 여사를 한 건 아니고 여성 그래서 중에 그 10명의 여성 중에 공경 여사님이 있었고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다. 아니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랬어요? 다른 10명은 어떤 분이었나요? 아, 저는 대략? 이렇게 뭐 비행기에 그렇게 딱히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사실은 공경 여사님 같은 경우 물론 사후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는 굉장히 88세까지 오래 사셨고 그래도 좋은 인생을 사셨는데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경 여사님이 1순위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비하인드 히스토리니까 예. 2순위는 누구였습니까? 1순위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조선이 선생님이 조선희 작가가 뭐 썼죠. 새 여자라고 썼는데 주세죽도 나오고. 예, 주세죽, 허정숙 예. 뭐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그 원래는. 당시에 이제 이제 학생 운동의 그 여파로서 이제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에 대한 아니, 관심이 그리고- 많았으니까 선생님도 역시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더 극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비극적이죠. 예. 그러니까는 소설가 입장에서는 좀 그 비극성에 끌렸다고 할까? 그런 그렇죠. 게 있는데 그렇죠. 예. 또 딸들에게 보여주는 롤모델이 될 만한 역할로서는 사실은 공교육이 더 딸들이 공경 또 여사가 그걸 더 보고 또 맞았을지도 이제 학생 운동 모르죠. 한다고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 참 엄마 입장에서는 좀 가슴 아프죠. 엄마는 학생 운동 했으나 예. 딸은 좀 안 해주길 바라는 대부분의 아니 전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닙니까? 자, 하여튼 1순위는 아니었다. 예, 그랬는데 결국은 청연 때문에 예. 청연 때문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 글을 쓰고 예. 그 글이 굉장히 반향이 컸고 예. 저도 뭐 전화했으니까요. 예. 정혜주 작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예.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경 여사를 제일 먼저 써야겠다라고 네네네. 이제 순위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순위가 있었군요. 그 네, 다음에 누굴 그렇죠. 쓰겠다, 누굴 예.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 두 번째 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이제 조선희 작가님이 예. 허정숙 주세죽에 관한 이야기는 쓰셔가지고 그건 조 선생님이 쓰신 거고. 이제. 제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심리적 부담을 너무 덜었고 그 책 사서 주면 되니까 따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안 해도 되게 예. 돼서. 그러면은 3순위까지만 들어보죠. 3순위.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시겠다 하면 어느 분? 예. 그때 10명의 후보 중에. 저는 뭐 여성 노동운동가 강주룡 강주영. 예. 쓰고 싶었고 네네. 또 뭐 정치성. 예, 그런 요즘에 분들도 있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뭐 조명이 예. 새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뭐 내년이 또 3.1운동 100주년이니까 책 하나 쓰시면 청년보다 더 팔릴 것 같고 이번에는 박 시장님이 또 한번 더더욱이나 더 한 두세 번 정도 더 올려주시도록 하면은 많이 팔리지 않을까.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시네요 이제요. 그러면 다른 분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귀한 자료를 많이 발굴하셨잖아요. 단순히 평전을 쓰기 위한 것 이상으로 권기옥을 재발견하는 자료들을 꽤 많이 발견하셨는데 특별히 운남 항공학교? 운남 그 쿤밍에 네. 그 이제 항공학교 자리에 그 박물관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이제 항공학교가 생기기 전에 원래 운남 강무당이라고 해서 운남 육군 항공학교가 육군 학교가 있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항공학교 같이 생긴 건데 네. 거기 가니까 그 건물이 일부 남아 있으면서 네네. 그게 이제 박물관 전시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도 뭐 항공학교 자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안에서도 예. 육군학교 관련 자료만 있고 네네. 그랬는데 공경 여사님 앨범에 그 운남 항공학교 1회 졸업장이 있었어요. 원본이.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운남 갔을 때 박문관장님 만나 뵙고 그랬더니 중국 가가지고. 그랬더니 주성님을 운남성 주성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운남 항공학교 측에서도 자기들이 발급한 졸업장인데도 자기들도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항공학교 자료는 아예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근데 거기 1회를 졸업하셔가지고 공경 여사님께서 본인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앨범을. 그래서 앨범에 넣어놨던 거죠. 그거를 JPG 파일로 제가 갖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당시에 운남 항공학교에서 그 발행했던 뭐 이렇게 우편 엽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고도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국의 육군 사관학교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졸업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그렇죠. 운남항공학교가 2회까지만 있다가 1회. 없어졌다가 더더욱이나 귀한. 그렇죠. 36년에 다시 생겼다가 또 다시 없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남 강무학교, 강무당 이런 거 들으면은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그 권기영 여사님이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셨어. 일종의 백범 김구 계열에서 활동하셨는 분인데 임시정부가 비행기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사 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운남 항공학교까지 가셨는데 그 과정을 간략히 좀 일단 공경 여사님이 운남 항공학교 입학하게 된 거는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서였어요. 당시 임시정부가
독립공 항공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계획은 이제, 세웠죠. 예, 아니 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윌로스. 예, 비행학교도 만들었었고, 네네. 그래서 졸업생들을 배출을 했고,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좀 사정이 어려워지자 조선의 청년들을 이제 중국의 비행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네네. 하지만 당연히 여자를 보낼 생각은 안 했죠. 네. 하지만 이제 공경 여사님은 이제 굉장히 본인의 어떤 독립운동 의지, 네. 그 비행기야말로 여성이 섬세하게 더 잘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시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고 이제 비행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비행사가 되었는데, 네. 막상 그 1925년에 졸업을 하고 그 상해 임시정부에 돌아왔을 때는 네. 이미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그때 때예요. 뭐 내분이 심했죠. 내분도 심하고 뭐 사무실도 없어서 여기저기 네. 옮겨다니고, 이승만 탄핵하기 직전이었고.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독립군으로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중국 군벌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운영하던 군사학교에서 운영하던 어떤 비행기를 예. 얻어 타거나 그것에 훈련을 받았던 이런 예. 것이죠. 예. 근데 운남항공학교 이외에서 또 다른 어떤 비행 활동들 이런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그 공기용 여사님이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네. 다시 상해에 돌아왔을 때 네. 중국에서 그 북벌 전쟁이 네. 진행되고 있는 네,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광저우로 가서, 네. 광저우에 이제 국민혁명정부가 있었죠. 거기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네, 네. 거기 이미 비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혁명 도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인재가 넘쳐났죠 그때는. 예, 예. 비행사가 너무 많고,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 당시에 그때 의열단들도 다 광동에 와 네. 있었고, 여운형 선생도 네. 광동에 와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여운형 선생이 그 베이징 쪽에, 네. 서북군 쪽에 또 비행 학교와 있다. 비행단이 있는데, 네. 그 서북군 풍옥상이라는 군벌이 풍옥상. 예. 결국은 친일 군벌인 장장님과 대결하는 그런 군벌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가면 도와야 된다. 예, 도와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북벌 전쟁에 참여했던 건 북벌에 승리하면 그 여세를 몰아서 한반도까지 밀고 들어간다였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 가서 있으면 북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거다. 함께해서 조선으로 진주하자. 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천을 해주셔서 네, 네. 이제 그 중국 베이징에 있는 서북군 항공대에 들어가죠. 네, 근데 네. 그 서북군 항공대에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 최초의 뭐 비행사라고도 불리우는 서활보 비행사가 네. 이제 대장으로 네. 있는 그런 상태였죠. 네. 아까 이제 안창남 말씀도 하셨고, 예. 안창남도 꽤 우리 청취자들에게 낯익은 분인데, 서활보도 우리가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공군 역사에서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될 분입니다. 서활보. 서활보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일단 평전을 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좀 더 팔려야 되겠는데, 평전만 내신 게 아니라 이게 좀 권기용 여사를 좀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랑도 좀 몇 년 동안 고민을 하셨는데, 아직 기념사패가 없긴 하지만 좀 권기용을 좀 더 많이 알리려면 그런 모임도 좀 만들어야 될 텐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육군사관학교가 요즘에 그 신흥무관학교와 한국광복군을 계승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졸업식도 하고 있고 뭐 하는데, 권기용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군사관학교가 네. 그 계승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어떻습니까? 권기용 여사는 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네. 네. 그 2016년 1월 그즈음에 제가 공군상안학교에 가서 네. 한번 초청을 받아서 네네. 그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달이니까 예, 예. 곧 졸업할 그렇죠. 이제 예비 소위들. 예, 예, 대상으로 제가 한번 강연을 한 적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눈물 흘리던가요? 눈물까지 박원순 시장님은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다는데.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고요. 예. 하품만 안 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 2016년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시기였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어서 아마 마음껏 그 얘기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참여정부 때 제 기억으로는 그죠, 권기용 여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군사관학교에서 뭔가 전시회도 하고, 박물관에서 뭐 또 했다고 하는 건 아니요. 전혀 안 했습니까?
추진만 했군요, 뭐가 있냐면 예. 그 2006년에 예, 그러니까 2006년에. 청년 때문에 그렇게 네. 기사가 나가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경 여사님이 알려지고 이러면서 제가 공군 쪽하고 예. 이렇게 연결이 돼서 2006년에 예, 제가 공경 여사님 사진을 예. 크게 판넬로 만들어서 예. 공군 여생도 기숙사에 제가 기증을 했어요. 자비로? 예. 아, 예. 예. 그래서 기증식을 한 적이 있어요. 기증식을 했군요. 예, 기증식을 하고 원래 기증식을 할 때는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사진전도 하고 네. 그 사업을 잘 해보자라고 해서 한 했는데 건데 기증만 받고 공군사관학교가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런 셈이죠 당시.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군 역사박물관의 그 박물관장님이 네네. 그 당시는 이제 예편한 군인 출신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관심을 갖고 사진전도 하고 굉장히 네. 많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했는데 계획은 짰으나 계획은 실행이 안 짰는데 됐군요. 예산을 못 따시더라고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만 해도 네. 그 사실은 그 공군의 네. 그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김정열 장군 뭐 그리고 저 국무총리도 하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분들 해서 사실은 좀 만주군이나 일본군에서 공군 비행사를 했던 분들이 네. 대한민국 공군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역사 문제를 좀 다루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셨고 예. 당시에 이제 박물관장님이 앞장서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혀 안 예산을 됐군요. 못 따시더라고요. 예. 육사랑 똑같네요. 육사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예. 백선엽 때문에 안 되는 예. 똑같은 경우. 공군의 경우에는 이제 김정열 초대 그 공사 교장도 했고 육군 참모총장도 했던 김정열 사후에 김정열 동상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공군 사관학교에서 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요쯤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저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동상은 안 세워졌거든요. 동상은 안 세워졌는데 네. 제가 2006년에 그 박물관 네. 방문을 했을 때 그 네. 흉상이 김정열 장군 흉상이 흉상 있어요? 흉상이 한쪽 구석지에 2006년에 예, 한쪽 구석지에 이렇게 치워져 있었어요. 그 제보를 하셔야지 저한테. 흉상은 있는데 전시된 게 아니라 예. 한쪽 실내에. 예, 실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주권에 있는 겁니다. 예. 예. 전신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흉상. 흉상으로는 존재는 하니까 예. 문제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 이거를 벌써 근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있었는데 예. 지금은 치웠는지 어쨌는지 아직도 박물관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해 봐야 못했어요. 되겠습니다. 예, 육군 사관학교에 아니 공군 사관학교에 어떤 박물관에 박물관 안에 1층 로비. 예, 1층 로비. 1층 로비? 그 안에 있었던 것 어쨌거나 같아요. 공군 사관학교의 박물관에 김정열 흉상을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이미 한쪽으로 좀 치워놓은 듯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참여정부니까 예. 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명박 박근혜 때 다시 원위치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뒤로 제가 안 가봐서 예, 모르겠어요. 김정열은 또 이제 박정희와 또 박정희 밑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권기옥 이외에도 한국 공군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까 앞에 윌러스 항공학교 했는데 노백린 장군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는데요. 노백린 장군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예. 노백린 장군은 그 대한제국 네, 옛날 구한국 군인이죠. 군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돼서 거의 실질적으로 국권이 넘어가자 네네. 이제 중국으로 망명하셔서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셨던 네,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임시정부의 국무총장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전쟁의 승패는 하늘에 달렸다라고 네. 하시면서 결국 이제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윌로스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네, 한국인 청년들을 비행사로 양성을 네. 하셨죠. 예. 그렇지만 이제 실전에 참가하진 못했죠. 그죠? 여기서 양성된 비행사들이 예. 결국은 이제 실전에 임시정부가 일본하고 전쟁을 벌리지는 않았으니까 네네네. 결국은 중국으로 와서 예. 중국의 군벌의 비행사가 되어서 중일 전쟁이나 상해 전쟁 때 네네네. 그 활약을 했던 비행사들은 네네네. 몇몇 개 있습니다. 직접 임시정부의 군인으로서 광복군의 일원으로서 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독립운동 일환으로서 활동을 하신 걸로. 서울보 지사님은 뭐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일관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노백린 장군에게 독립전쟁에서 비행기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알려주고 이걸 강조하면서 추진하자라고 주장하셨던 분이 서울보 지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윌로스 비행학교를 만드는데 영감을 줬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계기는 이분이 이제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네네. 이제 만주 워낙 마적단도 많고 이러니까 네. 우리도 마차하고 이제 말을 사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독립자금을 구하러 조선에 들어오셨어요. 네네. 근데 그때가 1913년인데 네. 사람들이 막 용산에서 어디로 몰려가서 가보니까 그게 1913년에 그 용산 일본 그 조선군 사령부에서 연병장. 그렇죠. 예, 예. 연병장에서 일본인 소위가 음. 자기가 조립한 비행기를 가지고 네. 시범 비행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몇 초 떴다가 가라앉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워했고 네. 그걸 딱 보면서 서울보 지사님이 마차가 아니라 비행기구나. 앞으로의 전쟁은 그렇죠. 육전이 아니라 예, 공중전이다. 공중전이다. 마차가 아니라 비행기다라고 네, 생각을 네, 이제 네,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독립운동가 특히 노백린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본인도 스스로 비행사가 되려고 이제 계속 모색하시고. 계속 모색하시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네. 뭐 그 중국의 전쟁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늦어지긴 했지만 네, 결국은 네, 네. 비행사가 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군에서 네. 만약에 상을 제정한다면 예. 서울보 지사님이 더 네.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니까 그중에 이제 우등상 받는 남성 공군사관 생도에게는 서왈보상 예. 이렇게 상을 주고 여성 생도에게는 권교육상을 주자라고 예. 하고 상금은 공군 역사재단이 내는 걸로. 예. 근데 돈이 없다고 지금 계속 그런다면서요, 재단이요? 예. 예, 돈이 없는데 제주도에 무슨 동상을 세웠다고. 그게 광림교회에서 네, 네. 1억 원을 기부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누구 동상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헬스대령. 헬스대령. 예. 예. 헬스대령이 헬스대령은 6.25 때 예, 예. 한국전쟁 때 그 미국 공군의 군사 고문이었어요. 아, 예. 사실 공경 여사님하고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하셨던 걸로 해요. 평전에도 나오죠. 헬스대령.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헬스대령이 내준 헬리콥터를 타고 네. 평양 고향에 한번 가보는 그런 장면도 있죠. 아, 고향 한번 가보셨네요. 예, 그런데 소원은 이 푸셨네. 헬스대령은 뭐 굉장히 좀 휴머니스트여서 네. 한국 그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제주도로 이렇게 다 모아서 입양시키는 이런 네, 일들을 네, 굉장히 네. 열심히 하셨고 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 뭐 광림교회가 기부한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아무튼 공군 역사재단에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업이 네. 헬스대령 사업이었어요. 안타깝네요. 이게 예, 왜냐면은 뭐 물론 헬스대령 동상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재단인데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왈보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안창남, 노백린, 그다음에 권교 이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계신데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이렇게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헬스대령 동상을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뒤늦게라도 우리 서왈보, 권교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되겠다. 예. 공군이 이런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보고요. 중국에서 그 항공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일부만 또 남한으로 귀국하셔서 대한민국 공군에 헌신하신 분들이 있는데 북으로 가신 분들 계시니까. 그렇죠. 또 예. 일부는 북으로 가셨고 네. 일부는 남과 북 다 선택하지 않고 중국에 남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남한으로 귀국해서 대한민국 공군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북한으로 간 비행사들이라든가 중국에 남은 비행사들 이분들도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데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제가 공경 여사님 조사하면서 중국이나 대만 자료는 어느 정도 봤는데 또 소련 자료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소련에서도 우리 비행사들을 많이 교육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소련이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국민당이 비행기가 거의 뭐 없을 때 없기도 하고 해서 소련 병사들이 그렇죠. 비행사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비행사들은 초창기에 소련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우리 비행사들은 중국에서 임시정부에서 추천한 비행사들은 중국에서 비행을
비행 훈련을 받았지만 네네. 당시 연안의 그 홍군 쪽에 속했던 네. 비행사들은 소련에 가서 네, 비행 네, 교육을 네. 받았고 네. 거기서 비행 교육을 받았던 분이 나중에 그 북한의 그 일대 항공 대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왕년이라는 왕연. 아마 가명일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격정 시대를 쓰신 김학철 선생님의 처남이세요. 처남. 예. 예. 가깝네요. 예. 김학철 선생님이 해방 후에 결혼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나이 어리고 네네네네네. 아리따운 여성이랑.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예, 예. 저는 자료조사하면서도 왕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자료가 없어요. 예, 예. 그런데 김학철 선생님 평전을 보니까 처남이라고 하면서 그 공군 비행사 뭐 해서 왕년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엄청나게 감격스러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군에서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도 왕년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 이 사람은 비행사가 아니라 그냥 그 소련에서 파견한 정치장교이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뭐 홍선표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추정을 그렇게 하셨군요. 다른 분들은. 예. 그런데 제가 우연히 김학철 선생 평전을 보다가 그 사진을 발견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공군 복장을 입고 그 항공사 예. 복장을 입고 예. 그 누님과 김학철 선생 부인과 예.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예.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연안에 있던 분들은 홍군에 참여, 연안에 있던 분들은 소련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귀국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초창기 북한 공군에 예. 어떤 그 초석을 놨던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남북 교류도 역사 교류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남한으로 귀국하신 분들 중심으로 네. 최근에 이제 조금 밝혀지고 있는데 네. 사실 항공 독립운동사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밝혀내려면 네. 사실 북한, 중국에 남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 연구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 네. 전체 모습이 보일 것 같고 예. 이것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이것은 어떤 개인 차원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이야말로 공군 역사재단이 앞으로 네. 좀 더 분발해서 네네. 해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예. 그 내년 되면 어쨌거나 3.1운동 100주년이고 3.1운동은 남한에서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남북 교류에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항공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정립, 네. 재조명 예. 이런 건 정말 절실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모셔가지고 더 많은 말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예. 예, 좀 나중에 또 책 내시면은 그 책 홍보할 겸 한번 더 나오셔가지고 또 나머지 또 권기옥과 항공 독립운동사 이야기 조금 더 하는 걸로 예.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어렵게 지금 막판 그 탈고를 좀 준비하고 계신데 그 강원도 횡성에서 칩과하고 계시면서 글 쓰시는데 어렵게 저의 호출을 받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새로운 책도 좀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권기옥 여사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공 독립운동사를 입체적으로 우리가 조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발하는 그런 계기를 또 저희 연구소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